그렇기 때문에 해겔 이후 20세기 현대에 이르러서 철학은 그야말로 인간 그 자체로 나아갔는데, 그 인간 그 자체로 나아갔다는 것은 인간의 살아가는 것 그 자체, 또 현실 자체의 형태로 철학이 육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차 대전 이후에 출현한 하이데거, 요즘은 하이데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야스퍼스죠.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는 서로 알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친나치 사람이었고, 야스퍼스는 유대인과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좀 사이가 나빠지는데, 어쨌든 간에 하이데거하고 야스퍼스 등의 실존 철학의 사조는 긴박히도 현실적인 역사적, 사회적 인간 존재 그 자체로 그 관점이 육박했다, 나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인간의 구체적인 삶, 또 인간 그 자체, 그 다음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또 사회, 실존 등이 철학의 대상이 되었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은 현재의 인간이 심각히도 생의 불안을 체험하여 순간순간 고뇌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임을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실존이 생이니 객관적 정신이니 이런 걸로는 현실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철학의 관점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이곳에 생존하고 있는 인간은 행위하는 존재로서 자기의 환경과 끊임없이 교섭을 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현실 속에서 탄생하여 현실과 관계를 맺으며 현실을 형성, 창조해가는 하나하나의 행위를 해가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현실성은 그의 행위성에서 어떻게 행위하느냐에서 그 현실성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칸트나 헤겔처럼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현실에서 이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행동하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런 얘기고, 이러한 행위적 인간을 바로 현 인간이 실제 존재하는 실존이다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연과의 대응에 있어서 주체성을 빼어버린다면 단순히 지식의 입장에서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자연과의 대응에서 주체성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있고 나는 그냥 주체적으로 자연을 대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있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자연을 관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성을 빼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자연을 관찰하는 것, 이것은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는 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 즉 이렇게 인식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자연은 인식의 대상으로서 필연성의 체계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눈으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오는 것만 관찰하는 그런 상태라면 자연은 필연적인 존재로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될 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렇게 필연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자연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자연을 그냥 인식만 하는 이러한 인식에 의한 자연을 이해하는 태도는 자기 능동성을 극소로 하여 대상을 객관화하는 태도인 까닭에 지식은 본래 객관주의 또는 실제론적 태도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적 태도는 모름지기 환경과 교섭되어가는 구체적인 인간의 생의적 주체성,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주체성을 떠나서 자연을 오로지 주관에 대립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데서 성립하는 비현실적인 지식의 입장인 것이다. 그런데 자연을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걸 관찰하는, 존재론적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자유의지, 한마디로 의지의 대상으로 볼 때는 자연은 가능성의 체계로서 변화됐다, 이 얘기입니다.
필연성의 체계로부터 그냥 그대로 자신의 법칙에 돌아가는 그러한 체계인 자연으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상태에서는 자연은 가능성의 체계로 전환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는 자유의지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자유의지의 태도는 필연성인 동시에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말하자면 의지의 입장에 입각한다면 우리는 자연의 필연성의 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매개해서 그것을 가능성의 체계로 재조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적 관점에서 본 자연이다, 이렇게 되고, 다시 나아가서 이러한 가능성을 동시에 현실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인간의 어떤 시각, 철학의 변화 과정과 오늘날 실존하는 인간의 행위에서 단순히 인식만 하는 거냐,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 자연을 보는 관점이 이만큼 달라진다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에는 이러한 관점을 이제 역사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역사를 단순한 흐름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관찰하는 입장이 된다면 역사에 있어서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의지가 역사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쭉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